정시 원서는 대부분 1월 3일 금요일인 내일 마감되지만 오늘 1월 2일 마감된 대학들도 있죠.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렇게 6개 대학인데요. 이 중에서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를 비교해보면 고려대는 경쟁률이 상승하고 서울대와 연세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서울대와 연세대가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절하면서 수학 반영 비율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확통과 미적의 차이도 좀 줄어들었고 또 과학탐구 표준 점수와 사회탐구 표점 차이가 줄어들면서 교차 지원의 메리트가 낮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아진 건 의대 증원의 여파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의 경우에도 다군 학부대학이 신설되면서 다군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지만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진 학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경쟁률이 하락한 건 아니고 건국대나 시립대처럼 경쟁률이 상승하는 곳도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원서 마감한 대학들의 경쟁률 추이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의 올해 정시 경쟁률은 7.4대 1로 작년 6.92대 1보다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별로 보면 가군은 0.5 정도, 나군은 1 정도의 경쟁률 상승이 있었고요. 다군만 작년 21대 1에서 올해 15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는데요. 기존 다군에서 선발하던 대학들의 경우에는 올해 다군을 신설하는 대학들로 인해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되었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을 보면요. 가군은 1호 교육으로 1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나군은 사회과학대학 융합으로 13대 1, 다군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군의 1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8.67대 1로 가장 높았던 학과였는데요. 올해 가군 인문계열 학과들은 1호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경쟁률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군의 경우에는 올해 신설된 사회과학대학 융합의 경쟁률이 13대 1로 높았습니다.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만 선발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조금만 몰려도 경쟁률이 확 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경쟁률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나군의 영어 영문인데요. 작년 4대 1의 경쟁률에서 올해 11대 1로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마감 직전의 경쟁률도 4.3대 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도 마지막에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가군 기술경영 5.87대 1, 나군 부동산학과 4.2대 1이었습니다. 이 두 학과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인데요.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조금씩 더 올랐지만 그래도 올해 역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술경영은 4.5대 1에서 5.9대 1로, 부동산은 3.7대 1에서 4.2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네요. 가군에 비해서 나군 선발하는 학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군 경쟁률이 가군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가군에서 물리학과, 나군에서 이과대학 자유전공, 다군 시스템 생명공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가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쟁률 편차가 크지 않았어요. 평균이 5.5대 1이고 가장 높은 곳인 물리도 6.83대 1이었으니까요. 반면에 나군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평균 6.3대 1이었는데 이과대학 자유전공 11대 1,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 9대 1로 자유전공 학과들의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인문계열에서 언급했듯이 모집 인원 때문일 텐데요. 이과대학은 1명, 그리고 생명과학 자유전공은 2명밖에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자 숫자가 다른 학과들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의 전기전자, 그리고 나군의 산업공학, 다군의 공과대학 자유전공입니다. 5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인 곳이 8개 학과가 있었어요. 인문의 경우에는 3곳밖에는 되지 않았었는데 자연계열은 비교적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공학계열들의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올해 정시 전체 경쟁률은 4.78대 1로 작년보다 0.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작년 지원자 7,900명이 올해 9,400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군 신설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 전형은 작년 3.9대 1에서 올해 5대 1로 올랐고요. 교과 우수자는 작년보다 0.3 정도 하락한 4.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군의 학부대학을 신설하면서 18명을 선발했는데 무려 1252명이 몰려서 7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고요. 교과 우수자 전형 학부대학도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군의 영향이 컸고요.
가군에서 선발한 모집 단위끼리만 비교를 해보면 일반 전형의 상승폭은 0.11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반대로 하락하기도 했고요. 하락폭이 1.4로 더 컸습니다. 가군의 교과 우수 전형의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50명가량 증가했는데 지원 인원이 4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일반 전형은 보건정책관리, 그리고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한문학과였습니다. 보건정책관리의 경우에는 마감 직전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 경쟁률이 0.16대 1밖에 되지 않았었죠. 19명을 모집하는데 3명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막판에 186명이 몰려들어서 최종 경쟁률이 10대 1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곳이 무려 60곳이 넘었었습니다. 올해 고려대 정시 경쟁률의 큰 특징이죠.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이 한문학과였고요. 그 뒤로 노원음은 6대1, 1어일문 5.8대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는데 비교적 입시 결과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들의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반 전형은 주로 어문 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서서문, 도거동문, 국어국문, 중어중문, 그리고 한문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3대1 미만으로 낮았었고요. 이외에는 선발 인원이 비교적 많은 경영과 경제의 경쟁률이 3대1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곳도 어문 계열이었지만 가장 낮은 것도 어문 계열로 도거동문 학과였습니다. 도거동문도 마지막 발표 경쟁률이 0.25대 1로 무척 낮았었는데요. 최종 경쟁률 역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시 원서 접수에는 운도 상당히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거동문은 최종 경쟁률이 낮겠지, 노원오문은 최종 경쟁률이 높겠지, 이런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일반 전형은 신소재공학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스마트 보안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신소재공학은 선발 인원이 32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는데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3.35대 1에서 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아진 학과가 되었고요. 이것도 마감 직전 경쟁률이 0.59대 1로 낮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소재공학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곳은 반도체공학이었는데요. 반도체공학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의 경쟁률도 4.8대 1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경쟁률이 높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작년 최종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게 나왔던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스마트 보안의 경쟁률이 7대 1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일반 전형에서는 수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건축, 사회, 환경, 공이었습니다. 모두 3대 1 아래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자연계열 학과들 중에서는 총 13개 모집 단위가 3대 1 이하의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죠. 두 전형 모두 경쟁률 하락폭이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지역균형은 작년보다 0.74대 1이 하락해서 2.19대 1로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일반 전형도 작년보다 0.81 하락한 4.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지원의 감소, 그리고 의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지역균형 인문의 경쟁률은 인류학과, 경제학부, 정치외교학부, 그리고 인문계열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과 정치외교는 2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죠.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치의학과의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의예과 역시도 3대 1 미만의 경쟁률로 전반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쟁률이 낮더라도 서울대 직유는 충원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최초 합격을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 인문계열부터 경쟁률이 높은 곳을 보면요. 불어교육 15대 1, 역사교육 9.75대 1, 아동가족 5.5대 1로 꽤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전형 전체 경쟁률이 4대 1 정도임을 감안하면 무척 높은 경쟁률을 보인 건데요. 불어교육의 경우에 마감 직전 경쟁률도 9대 1로 높았지만 역사교육이나 아동가족은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로 낮았다는 것이 최종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사회복지학과 2.33, 경제학부 2.43, 경영대학 2.61 순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인문계열, 영어교육, 국어교육 이런 경쟁률이 3대 1 미만으로 낮았었고요. 대체로는 3대 1에서 4대 1 사이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에너지자원공, 바이오 시스템 소재, 지구과학 교육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문계열처럼 가장 경쟁률이 높은 에너지자원공은 마감 직전 경쟁률도 5대 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시스템 소재는 0.71대 1의 경쟁률이었죠.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지켜보다가 가장 낮아 보이는 곳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고 내일 원서 마감하는 대학들에 지원하실 때도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물리교육, 재료공학부, 그리고 식품, 동물, 생명공순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식물생산과학, 식품영양학과가 뒤를 이었었는데요. 비교적 선호도 낮은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올해 정시 경쟁률은 4.86대 1로 작년보다 0.5 정도 올랐습니다. 고려대와 비슷하게 다군의 신설된 자연계열학과의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이 전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꼭 다군이 아니어도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올라가는 학과들이 많았고요.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하락하는 학과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시립대는 주로 나군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가군 선발하는 학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문계열은 자유전공과 도시행정 두 개 모집 단위에서만 선발하는데 그 중에선 자유전공 인문의 경쟁률이 5.44대 1로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군에서는 철학과 경쟁률이 6.4대 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국문순이었는데요. 이 두 개 학과의 작년 입시 결과가 낮았던 게 학생들의 관심을 끈 게 아닌가 합니다. 인문계열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나군의 세무학과였습니다. 시립대 인문계열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무학과 그리고 경영학부, 행정학과처럼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고요. 예상되는 입시 결과가 높았던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모집 인원을 모집했던 것, 이게 낮은 경쟁률을 보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세무학과와 경영학부의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었고요. 올해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은 다군에서 선발하는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죠. 융합 바이오 헬스를 비롯해서 첨단 인공지능, 융합 응용화학 모두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군에서는 지능형 반도체 전공의 경쟁률이 5.6대 1, 나군에서는 조경학과의 경쟁률이 7대 1로 높았습니다. 자연계열도 나군 위주로 선발했는데요. 조경이나 도시공, 교통공처럼 선발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들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에 비해서 나군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0.5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눈에 띄는데 시립대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에서는 자유전공 자연이었습니다. 가군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지능형 반도체 5.6대 1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가군 선발하는 자유전공,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는 모두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나군에서는 수학과의 경쟁률이 3.73대 1로 낮았고요. 가군에 비해서는 학과별 편차가 좀 큰 편이었지만 나군도 가장 높았던 조경학과의 경쟁률을 제외하면 대체로는 3 후반에서 5 초반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세대의 올해 정시 전체 경쟁률은 작년보다 0.41 하락한 4.21대 1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과의 경쟁률이 일괄적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인문자연계열 학과 기준으로 60% 정도는 경쟁률이 하락하고 40% 정도의 학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인문계열은 사회학과 5.65, 그리고 노어논문 5.43, 그리고 불어불문 5.18대 순으로 5대 1 조금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눈에 띄게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지는 않았고요. 비교적 고른 경쟁률을 보였지만 그래도 마감 직전 경쟁률이 0.47대 1로 가장 낮았던 사회학과와 불어불문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문헌정보, 중어중문, 철학순이었는데요.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죠. 이 학과들 외에도 국어국문이나 신학, 그리고 하스, 언론 홍보 영상의 경쟁률이 3대 1 이하였습니다. 문사철이라고 하는 학과들의 경쟁률은 낮거나 아니면 반대로 높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회나 상경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연계열은 인문계열보다는 경쟁률 편차가 큰 편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시스템 생물 11대 1, 약학과 9.67대 1, 생화학 8.5대 1 순이었고요. 이외에도 IT 융합공학이나 시스템 반도체 등의 경쟁률이 7대 1 이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스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경쟁률도 7.5대 1로 높았었습니다.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학과이기도 한데요. 작년 입결이 의류 환경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던 게 학생들의 관심을 끈 게 아닌가 합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융합과학공 2.68대 1, 건축공 2.82대 1, 화학 3.22대 1 순이었습니다. 3대 1 부근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 연세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이 최종적으로도 낮은 경쟁률을 보인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정시 경쟁률은 4.27대 1로 작년보다 0.5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화여대는 일반 인문자연 모집 단위를 나군에서만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가군에서 사범계열 일부 학과를 선발하기 시작하고 또 다군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선발하기 시작하죠. 이 다군에서 선발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가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인문은 13.8대 1, 자연은 12.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원래 주로 선발하던 나군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작년 3.7대 1에서 올해 3.44대 1로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문계열은 가군에서는 국어교육이 6.5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나군에서는 교육학과의 경쟁률이 5.75대1로 높았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미래산업약학의 경우에도 5.75대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지원자 대부분이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로 보이고요. 사탐 선택자가 선택한 곳 중에서는 교육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군이나 나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몇 개 학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경쟁률이 3대1에서 5점 초반대 정도의 경쟁률로 대체로 고른 경쟁률 분포를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특수교육 3.5대1, 통합선발 인문 2.94대1이었습니다. 나군의 통합선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0.2대1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했던 학과들의 경쟁률은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낮은 편에 속했던 학과들의 경쟁률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계열은 가군과 다군에서는 각각 하나의 모집 단위만 선발합니다. 가군은 수학교육 4.9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다군은 인공지능 데이터로 12.25대1의 경쟁률을 보였죠. 나군 같은 경우에는 뇌인지과학의 경쟁률이 5.07대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나군은 대체로 고른 경쟁률을 보여서 3대1에서 5대1 사이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의예과였습니다. 작년에도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죠. 또 작년에도 두 번째로 경쟁률이 낮았던 통합선발 자연이 올해도 2.98대1로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작년과 올해의 지원 경향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월 2일 원서 마감한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을 살펴봤지만 이게 높다 낮다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저희 진학사 정시 점수 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걸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많이 활용해 보시면서 합격 가능성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